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국제유가가 재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자 3대 지수가 각각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시장도 좀 출발하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인플레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발목 잡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담아서 그 영향 속에 국내 시장의 색깔 역시나 굉장히 정책과 정치 테마주의 순환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같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말씀 주었다시피 유가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밤사이 또 국제유가가 5%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5달러에 육박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러시아 측에서 폭풍 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러시아산 이 원유가 100만 배럴 정도 못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구되는 데까지는 한 2달이 걸릴 것으로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됐고 유가가 올라선 거죠. 거기다가 오늘부터 해서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눌 이야기 지금으로선 거의 하나겠죠.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하겠다라는 게 추가될 겁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러시아와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뉴욕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증시 분위기 살짝 보시면 넘겨볼게요. 에너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대다수 빨간불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수정 앵커 쪽에서 에너지 유틸리티만 초록불을 띠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쪽이 불 들어왔다가 다시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올랐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소 타기를 정말 잘했다면 또 수익 내기 쉬운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분명히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겠죠.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악재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넘겨보실게요. 다른 분석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긴축 이야기가 나왔다가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긴축 이야기가 나왔다가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인플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인플레 우려, 전쟁이 발생했다, 원자재가 급등했다, 또 인플레 우려, 그래 이거 잡자, 긴축하자 그러다 보니 증시는 또 변동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우리의 시장 역시나 계속해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시장이 그래요. 지금 다른 종목이 있었나 하는 게 잊혀질 만큼 전쟁 관련주, 정책 관련주가 계속 돌아갑니다. 다 보셨던 섹터들이 되겠죠. 최근에 이쪽이 올랐다 저쪽이 올랐다 빠르게 돈들이 이동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일단 전쟁 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십니다. 자, 철강 중소형주는 공급 부족 가격 인상 이야기 어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줬고 어제 시장은 거의 스틸데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급등 나왔죠. 농업 비료 사료 이틀 전 브리핑이었습니다. 식량 비료 부족 문제였고요. 그 뒤로 희귀금속 부족, 신재생이 주목받을 거다, LNG 간다, 원유 가스 부족하다 이 얘기 전쟁주에서 계속 나왔고요. 정책주 가볼까요? 너무 바쁩니다. 정책주 점검하기가. 원전, 탈원전 폐지한다, 신규 원전 개설한다, 은행 보험, 대출 완화했다, 플랫폼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기조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진단키트주 일부에서 급등세 확인이 됐고 그 밖에 백지 신탁 이슈로 인해서 안랩 주가 급등도 연일 나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안랩이었고 상한가 마감을 하기도 했었죠. 난리죠. 정말 대응이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이 가운데 요 흐름만 잘 타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증거요. 각 분야별로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시세 분출을 좀 해줬던 종목들의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쟁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의 상승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이스틸 어제 상한가였죠. 58% 상승률이고 현대사료 141%. 그 밖의 종목들도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책 쪽은 대선이 있었던 날부터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원전에서는 한신기계 107%, 은행보험, KB금융도 꽤나 괜찮게 올라줬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3%, 신원종합개발 104%, 안랩은 무려 150%에 달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종목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고점에 잡아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좀 덜 다뤄봤고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책 쪽에서 기대가 있는 은행주를 골라봤습니다. 어제장에 모두 상승을 했고요. 대선 이후부터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도 10% 내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주요 금융 지주들요. 왜 이들이 관심받고 있는가 넘겨볼까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것도 있고요. 금리 인상 기조라는 거, 우리 그에 따라 은행주 예대마진 개선 얘기 늘 나눠봤죠. 대출 완화, 이로 인해서 은행주 실적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주주총회 일정도 있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모두 다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서 배당을 더 하겠다 혹은 주주환원책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기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내에서 이들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인가, 본다면 뭘 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볼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험주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보험주도 은행주보다 조금 더 정책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제장 상승했고요. 대선 이후부터도 상승률 보험주가 은행주보다 조금은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인지 넘겨볼게요. 손해보험사들 위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가가 올라가고 재택치료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주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손해율이 떨어져서 보험사의 이득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또 지금 윤 당선인의 정책들이 얘기했던 정책들이 건강보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적보험인 실손보험에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험주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보험료를 낮추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평가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거리두기 완화 없앤다. 거리두기라는 그걸 시스템 자체를 없앤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면 다시 많이 돌아다닐 것이고 주행률 올라갈 것이고 손해율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혹은 전쟁 리스크에 너무나 많은 섹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선택지가 어렵고 그 순환을 따라가기도 어렵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다뤘던 부분, 혹시나 소외됐던 부분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갈테마 간다에서 진만쌤이 또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 바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지수와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전쟁과 이 정책 관련주들에게 소외됐지만 증권가에서 응원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교보증권에서 최근에 80페이지짜리의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좋습니다. 펴고 채우고 당기고 바로 보톡스와 필러 이런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여기 진한 부분이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비해서 시술의 성장세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글로벌 미용기기의 시장 전망을 보면 아시아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 리쥬란, 필러, 슈링크, 레이저 기기 등등 관련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용했지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제 장에서도 이렇게 움직였었고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 보시면 대웅제약 8% 넘게 올랐고요. 파마 리서치 11%대로 루트로닉도 21%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에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11%가 넘게 좀 급락했는데 여전히 주가 반등의 계기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관련주들을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좀 국내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점을 찍고 나서 완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50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행으로는 전국에 8인까지 모일 수가 있고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거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거리 두기를 아예 폐지한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보톡스도 하고 뭐 시술도 받으시고 교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더 이 미용에 관심이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은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미용 의료기기 7개 기업의 실적 합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프 추세만 보시더라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1분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 실적 발표 이전에 또 추가 상승 여부는 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이라도 좀 담아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KTB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KTB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의 매출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에스테틱 업종의 지난 2월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7%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고 산업 내에서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만쌤과 함께 우리가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내에서 옥석을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온통 정책 전쟁 관련주들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 종목에서 관심을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볼 수 있다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잠시 후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가나안가나 한번 열어볼게요. 가나안가나는 궁금한데 전체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다 할애하기는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따로 떼낸 코너입니다. 인수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겠다, TF를 신설했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이 이슈가 전달되자마자 관련주들 강하게 좀 꿈틀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모두 다 급등 흐름 확인이 됐어요. 원격 의료 관련주, 소프트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등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도 꾸준하게 앞선 그 정책주들의 순환 속에 한 번씩 튀어 올랐던 종목군들입니다. 갖고 있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전략 좀 챙겨볼 거고요. 밤사이 유가 올랐습니다. 또 에너지, 가스주, 미국처럼 유틸리티나 에너지 쪽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볼 거고요. 꾸준하게 DB하이텍이 6거래 연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만쌤이 반도체 내에서 DB하이텍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바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앵커와 오늘도 저희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정 앵커도 하나 골라주시죠. 오늘은 저는 이 TF 신설 관련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책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소외된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앞서 나눠봤던 이야기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MNW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네. 팬덤이 생기셔가지고 언제 네. 오시냐고 이런 글 많이 올라오는데 그만큼 저희와 좀 꼼꼼하게 전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보시죠. 앞서 정부 정책과 전쟁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가운데 사실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진마쌤이랑 거의 안 나눠본 전략이 없을 만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은행과 보험주 이야기를 좀 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과 보험도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정책 수혜에 지금 기대감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주, 그쵸? 이제 금융주를 조금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금리 인상 시기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한 번 정도 꺾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뭐 고가 형성은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도정폭이 있었었는데 이제 정부가 좀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책주로서의 수혜를 어느 정도 손해보험사 측에서 받을 것 같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가져가고 정책적인 이슈는 손해보험사에서 가져가면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현대해상을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률을 좀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파월의 입에서 또 0.5bp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국 결국은 돌아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장 보시면은 어제는 또 시장도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 안에서 정책 테마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성에너지나 전체적으로 뭐 식물 관련주, 식량 관련주도 같이 오르면서 그 부분이 조금 다 같이 오르면서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 다시 한번 보험주, 이제 금융주, 금융지주사를 한번 정도 봐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고점을 찍으러 갈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뭐 굉장히 차트상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이 가장 지금 강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가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네.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교체되면은 실손보험이 다시 올릴 수 있을 만한 기대감. 그래서 실손보험 판매량이 가장 높은 현대해상을 필두로 해서 그 뒤를 이어서 메리츠화재, 뭐 DB손해보험 같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사실 이렇게 좁혀가야 되니까 네. 은행주와 보험주 메리트로 놓고 봤을 때는 보험주. 네, 현재는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손해보험사 측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수혜로 봤을 때는 보험, 그리고 보험에서도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 쪽에 좀 더 얘기를 주셨고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좀 더 무게 주신 거 맞을까요? 네, 그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메리츠화재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현대해상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해상이 주가 탄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후발주자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리츠화재는 이제 뭐 코스피 200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주총 시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당이 이제 작년에 해서 올해 배당이 좀 정해지는 시기인데 좀 오늘 또 긍정적인 배당 이야기가 들리면 오늘 또 긍정적인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전체적으로 손보사들은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과연 배당을 얼마나 줄지가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탑픽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메리츠화재가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는 가장 좀 선호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꼽아주셨고요. 앞서 근데 정부 정책 뭐 전쟁 관련주 얘기 나눌 때 사실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 원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책 관련주 중에 원전 뭐 지금 눌릴 때 담아라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사이에 시세가 났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전주 시세 났으면 팔고
다음 또 다른 테마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원전주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원전주에 대해서 눌리면은 좀 사야 되는 대표적인 정책주가 바로 원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이제 올랐던 종목들 한신기계가 사실상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보성파워, 특히 일진파워 지금 후발주자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장까지 해서 이제 한신기계가 아마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주가 쉬어가면은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보통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즉 국내에서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눌림에 계속 모아가자. 이제는 막 짧게 먹기보다는 좀 대시세 분출,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정도는 매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짧게 가지는 마시고 좀 길게 흐름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막 오늘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조정폭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큰 섹터, 즉 정책주의 핵심은 원전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한번 조정이 있을 때 지금 신규 매수 한번 기회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A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날 온다 미용 관리 대세 관련주 전략은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야금야금 어느새 올라는 와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뭐 정책 전쟁에 온통 집중이 됐다 보니까 상대적 관심은 좀 덜한 편이거든요. 관련해서 이들 실적이 이제 또 3월 지나면 실적 나올 텐데 미리 좀 잡아볼 게 있을지. 네.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미용기기 그다음에 뭐 덴탈 쪽 관련주도 보시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큰 양의 횡령을 하고서도 결국에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이 나오면서 이제 아마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수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만약 거래 재개까지 된다면 조금 더 탄력성이 붙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오프닝 안에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들을 보시면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다 보시면 최근에 감사 보고서 막 미제출 기업들 막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막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 종목들도 많은데 여행주들이 생각보다 좀 관리 종목들 지정 우려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마스크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의료 미용 기기 관련주들은 굉장히 실적의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려야 될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통 여기서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하이로닉 이 중에 고민을 하잖아요. 네. 있어요? 거기 안에는 조금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밑에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거요? 오늘은 이제 휴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요, 휴젤. 네, 정말 막 옛날에 이제 보톡스 관련돼서 뭐 메디톡스랑 싸워서 분쟁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만 많이 나왔었는데 휴젤이 이제 작년에 GS 그룹에 인수를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성이 붙을 이제 초창기 시기세 분출 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이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중국 쪽에 보톡스 승인을 받은 이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봐야 되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중국 쪽에 이미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좀 대시세 분출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고 매출도 충분히 동반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기에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기업인 좀 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휴젤 한번 조금 이제 아직 시세 분출 전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공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 속도 네. 또 내볼게요. 가나안가나에서도 하나 좀 골라주실까요? 넘겨보시면 일단 뭐 원격 의료,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궁금하고 뭐 에너지 쪽은 저희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빼보고 DB 하이텍도 궁금하긴 한데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또 넘겨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또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네. 좀 상대적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니 오늘 핫한 거 네. 시간외에서 요게 움직였으니까 어제 오늘 또 시세 연속성을 뛸까 궁금해서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정책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의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관련 그러니까요. 섹터가 엄청 뛰었고 알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ETF 편입됐다는 기사와 함께 매일매일 정말 강시세를 분출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도 아마 강시세 분출할 건 맞습니다. 근데
근데 한 번 정도는 조금 매도 시점이 왔다는 게 이제 갭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수익을 실현하는 시간이 오긴 왔다. 그래서 오늘 강시세 분출은 전망이 되지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워낙 입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정책주의 휘비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정책주는 시세가 분출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셔야지 시장에서 좀 소외를 안 당하고 다음 눌렸던 정책을 잡으셔야지 조금 이제 다음 시세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정책 섹터 워낙 많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골라서 튀면은 팔고 눌려있던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리해 드렸다시피 정책 관련주들, 전쟁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섹터들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거대로 한번 관심주 대장주들을 넣어놓고 그 흐름을 계속 보시는 게 만약에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시장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마스픽을 뭘 골라주셨을까 궁금했는데 또 핫한 거예요. 메타버스 잘하는 기업. 근데 전 메타버스를 언제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 영역이 광범위해서 네, 최근에 보시면은 또 슬금슬금 싸이월드 막 관련돼서 막 이슈도 나오고 있고 이제 다들 이제 싸이월드 한편의 추억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가 조금씩 바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워낙 많이 올라왔던 섹터긴 한데 올해는 좀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기 많이 좋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좀 성장주들이 많이 주가 상승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시세를 분출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 지수가 부담이 된다면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MP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붐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보고 이제 시작 초입기에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시 지금 공략을 해봐도 좋을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략할 종목은요? 네, 그래서 세 종목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 개, 네. 네, 세 개나 좀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는 뭐 ETF 관련된 이슈도 좀 존재를 하고요. 어떤 관련 종목이 있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그다음에 ETF, 메타버스 ETF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뉴가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는데 올해 초에 좀 이제 관리 종목 우려가 좀 됐었습니다. 이제 계속 적자 규모가 나와서 관리 종목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쪽 16,000원대에서 강한 하락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미적정으로 나옴으로써 해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데 결국에는 뉴도 관련된 컨텐츠 기업 추가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눌림목이 많이 나와 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뉴 이어서 이제 덱스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화면에는 알체라로 소개가 됐었는데 알체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체라 어제 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알체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알체라 지금 네이버 제페토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사실 고민했거든요. 덱스터를 해야 될지 알체라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알체라 보시면은 시세 아직 분출 전입니다. AI 관련된 이슈도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이버 제페토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로블록스를 조금씩 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지금 로블록스 삼촌이랑 같이 하자고 막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페토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제트와 관련된 협업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이슈도 알체라를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간 못 올랐던 게 워낙 시가총액이 AI 관련주들이 크다 보니까 매출이 덜 나옴으로써 밀렸던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됐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알체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네. 메타버스 ETF였죠. 네. 결국에 몰라서 종목 고르기 힘드셔서 이제 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메타버스 ETF도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각 운영사별로 조금씩 특색이 좀 다릅니다. 이제 엔터 쪽으로 많이 몰렸던 ETF 아니면은 이제 뭐 뉴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많은 이제 ETF가 다른데 좀 이제 입맛 따라서 고르시라고 ETF, 메타버스 ETF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네이버나 기타 검색을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할 ETF가 어떤 보유 종목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밖에 워낙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정책 혹은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만스픽은 메타버스였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 주신 만큼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최초로 무료 공개 방송 있다고요. 네, 오늘 이제 16시, 4시, 오후 4시에 한번 장 마감하고 이제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준비를 조금 많이 해놔가지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가는지 한번 궁금해 보신 분들은 16시에 한번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기대해 보고 많이 이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4시입니다. 잘 한번 참여하셔서 그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나눠보시고 답변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